고맙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올리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날 우리 강남에 개원 2주년 강남으로 이제 개원한 2주년 기념 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 한마디 책을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대하게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정진 8일째인데요. 가만히 있자. 여기 문자 우리 조필재 보살님만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오셔서 재밌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정진 8일째인데 그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만약 수행해서 부처 되기를 바란다면 부처가 도리어 생사해탈을 막는 큰 재앙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임재 선사님께서 말씀하신 임재록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덕장 보살님 수행해서 부처 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부처를 찾으려고. 그 부처 찾으려고 수행하죠. 그런데 임재 선사님께서는 수행을 해서 부처 되기를 원하면 생사해탈을 막는 재앙이라고 그랬거든. 안 된다 이 말이네. 수행해서 부처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어떤 선사께서 하도 제자가 그냥 좌선만 하고 하도 그냥 공부만 하려고 그래서 하루는 그 기와장을 가지고 칼 가는 데다가 열심히 갈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와서 스님
그 기와장 갈아서 뭐 어디에 쓰시려고 가르십니까? 이러니까 거울 만들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이거 기와장을 만들어서 왜 거울을 만듭니까? 이랬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기와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드냐고. 그러니까 선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행궁보살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해요. 기와장 만들어서 거울 만들어집니까? 기와장 갈아갖고 거울 못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라요. 수행에서 부처 되기를 바란다면 부처가 도리어 생사의 탈을 막는 큰 재앙이라. 그럼 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지. 행궁보살님 왜 해야 되겠습니까? 본래 불인을 깨달은 네. 가려워서 본래 내가 부처인 거를 되밟히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이 늘 그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되밟힌다. 그 예불성을 한번 보십시오. 예불성을 보면 보자 어디지? 요 뒤에 원을 세우는 말귀에 이 내 몸의 참면목을 하루속히 되밟혀서 견성성도 안 됐으리 가피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잠시 잊어버렸어.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니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닌데 A에서 B로 가고 싶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김계숙보살님 어째서 그러죠? 내가 본래 부처짜리니까 잠시 잊어버렸어. 그래서 되밟힌다. 나의 그 본래 면목을 되밟힌다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부처라는 게 어떤 자리길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부처 자리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런가 이 말입니다. 중생도 됐다가 중생도 쓰고 부처도 쓰나 이 말입니다. 부처 자리라는 게 도대체 뭔 자리이기 때문에 뭔 자리라서 몸뚱이가 크신 걸 아는 무정물인 걸 아는 자리. 예. 부처라는 거는 원래 공성을 부처라고 합니다. 허공성. 부처 자리는 이꼬라면 이상하죠. 이게 부처 자리는 바로 허공성을 부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생은 허공성 아이가 중생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부처도 굴리고 중생도 굴리는 거라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랬거든. 그 허공은 바로 이 공성을 얘기하는 절대 평등성으로서의 나다. 나는 이 몸뚱이로서 내가 아니고 변하고 허망한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바로 공성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에요. 허공성, 공성 모든 만물을 만법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가 되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인을 지으면 한 호리도 틀림없이 과가 나타나는 이런 공성이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과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A라는 인을 지었는데 A-라는 게 나타나지 않고 B-가 나타났다. 이러면 그거는 인과가 아니죠. 그건 비빔밥이지. 텅 빈자리이기 때문에 A를 지우면 반드시 A-가 나타나버리는 거지. 과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이구 이러면은 뭐 좀 속일 수 있을 것 같지. 그거는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나쁜 과를 받죠.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을. 그건 왜냐면은 텅 비었기 때문에. 공성이라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미해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러면 저 사람한테 속일 수 있다? 그건 자기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를 수 있지. 그죠? 모를 수 있는데 자기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비빔밥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예를 들면 백봉 선생님 18번으로 잘 법문을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 왜 중계 많이 하잖아요. 생중계. 그죠? 연극 같은 것도 스포츠 같은 것도 다 생중계 하잖아요. 생중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지구 저편에서 보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서 유현진이가 다저스에서 던지는 거를 보고 앉아 있거든. 그러면 더 나아가 보자. 더 나아가 봐서 온 우주에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지? 화면을 온 우주에 쫙 깔아버리면 내가 하는 짓이 그대로 중계가 되는 거예요. 전 우주에 중계가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만이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계가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어떻게? 나도 공성이고 이 우주도 공성이라서 그대로 반영이 돼요. 거울에 비치듯이.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백봉 선생님 만난 거를 진짜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법문을 불교 공부를 하러 가면 이 공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공리에 대해서. 공리를 모르면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백봉 선생님은 처음부터 공리에 대해서 공리 다른 말로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비었다라는 말은 한 티끌도 없다라는 얘기거든. 깨끗하다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공법문이라 공리에 대해서 계속 법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공리에 대해서. 근데 이 허공법문을 들을 수 있는 한국 불교에서 지금 불교계에서 이 허공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봉 선생님 법문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처음부터 이 공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말하자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살님들이라서 냉장고 아시죠? 냉장고 안에 음식을 잔뜩 넣어놓으면 빨리 상합니다. 그 음식이 그 냉장고 안에서. 그죠? 조필제 보살님 냉장고 안에 가득 음식을 넣어놓으면 왜 빨리 상하지요? 온도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고루고루 전달이 안 되잖아요. 꽉 챙겨져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나와요. 아주 그냥 전부 이 도로가 다 자동차 주차장이 돼버려. 전부. 그것도 왜 그러느냐?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 꽉 차서 건물도 너무 빡빡하게 지어놓으면 바람이 가는 길이 없어서 굉장히 이 기온에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건축을 잘 하시는 분은 건물의 바람의 길을 잘 알아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조필재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나에게,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나와 또는 어떤 조건과의 관계, 이런 것이 다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죠? 너와 내뿐만 나와 나에게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 모든 예, 모든 것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소통이 되려면 공유를 많이 하면서 공유를 많이 해야 되죠. 좋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으면 온도가 소통이 안 돼요. 냉장고가 비어야 돼요. 적당한 양으로 비어야 돼요. 소통이 되려면 비어야 돼요. 비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꽉 가지고 있고 네 생각으로 꽉 가지고 있으면 이 소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되나? 내 것도 내려놓고 네 것도 내려놔야 소통이 돼요. 또 어떤 일을 내가 당했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많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일이거든.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압박을 줄 때 그 일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 일과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그 일을 일단 내려놔야 돼. 내려놓았을 때 그 일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들은 일이 딱 생겼어.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딱 일어나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확 유출해버리네. 그죠? 사람 같으면 선입관념, 지식. A라는 일이 일어났어. A라는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 이 A라는 일을 만났어요. 만나면 어떻게 됐냐? 이 A의 있는 그대로를 봐야 가장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A를 보는 동시에 내 자료를 딱 유출을 해. 이 자료라는 거는 색수상 행식의 식에 해당이 되죠. 아르마리, 지식. 어디서 얻어들은 지식. 안 그러면 나의 경험. 저는 어떤 사람은 관상을 잘 봐.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딱 붙었어. 이마가 좁다든지 딱 붙어. 저 사람은 어떻겠구나. 이렇게 이 A라는 어떤 그 조건을 보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쫙 갖다 붙여버려요. 이거를 요새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A가 났어. 그럼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럼 네이버 탁 치면 막 자료가 쫙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진짜 A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를 내려놓고 나도 그 A에 대한 이런 어떤 아르마리를 내려놨을 때 A가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일을 만나면 일단은 별채부럭에 딱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일도 비워버리고 나도 비워버린 상태에서 그 일을 해결하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일에. 자기의 감정도, 스스로의 감정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를 바로 그 조건에 대입을 해서 비빔밥 만들지 않기, 그 있는 그대로 보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4쪽, 오늘 24쪽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의 이 첫째 마디를 보면 그 앞에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마디에 허공에 떠도는 세계, 숱한 기관으로 이루어진 몸뚱이, 나의 소유물이 아닌 관리물, 절대성과 상대성, 허공과 성품은 하나다. 거듭하는 생사의 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첫째 마디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공부의 바탕이 윤곽의 바탕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허공에 떠도는 세계 다음에 숱한 기관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라고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몸뚱이를 내가 이해를 하지 않고 공리를 알려고 한다든지 불교 공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어떤 물건이고 몸뚱이는 숱한 세포로 이루어지고 기관으로 이루어져서 법칙에 따라서 그냥 변해가는 물건이다. 무정물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 지금 행궁보살님하고 자성월보살님하고 정열보살님 전부 모습공식 하고 계시죠? 모습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모습공식을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변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변하는 줄 알아야 돼요. 일체의 모든 만법이 변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 몸뚱이가 변하는 줄 알아야 돼요. 조필제보살님은 10살 때 없었지요? 10살 때가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10살 때 있었겠지. 아, 그럼 10살만 잡수시지. 그 나이 자꾸 왜 잡수십니까? 세월이 가니까 자연이 먹게 되네요. 50년 뒤에 여기 계실 겁니까? 아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연의 섭리대로 50년 뒤에는 제가 이 세상에 없겠죠. 그것이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는 이치. 일체의 모든 일체의 모든 법은 법이라는 거는 전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체 법이 모든 모습은 변하는 도리입니다. 지금 우리 자성월보살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변하는 도리. 이 변하는 도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변하는 걸 확실히 알면 공리에 요달하게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믿으시고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거를 아주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익혀야 해요.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조금 가다가 무너지고 조금 가다가 무너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공부가.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본래 이 모습이라는 것은 거기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거든. 자성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곧 공리라요. 공리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독하게 변하고 허망한 것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습 중에서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를 알고 또 알고 며칠 전에 저보고 누가 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요 밑에서 감정이 울컥 이러더라고요. 울컥. 그러니까 울컥 하는 동시에 보지요. 뭐를? 나다 하는 아상을 보지요. 그게 허망한 상이거든. 내라는 게 없거든 본래. 그런데 워낙 이 몸뚱이에 찌들린 이게 오래오래 있다가 보니 저 사람이 눈으로 육신을 보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일심행 육신은 본래 공성이거든. 나라는 게 없거든. 근데 알아, 내가. 아는데 보통 때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데 순간적으로 탁 했을 때 탁 일어나. 감정적으로 고얀 이렇게 탁 일어나.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또 모습놀이 한 거지요. 그거.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일반 주부였잖아요. 이때까지. 2년 전까지. 그런데 선원장이란 직책을 맡게 됐어요. 아주 무거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공리를 모르면 이 몸뚱이 이대로 공성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 힘 탁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 딱 하겠죠. 조금만 지나가면. 그러죠. 그러면 잘하려고 내가 선원장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맡았는 게 나중에 인생 베리는 거죠. 아상이 계속 시멘트처럼 다져지는 거예요. 선원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름뿐인 모습이죠. 이름뿐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쏘가 넘어가면 안 되죠.
일심행이 본래 공성인 걸 내가 본래 빈 성품인 거를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름에도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를 할 때 무주상 보시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무주상 보시라는 거, 그 금강경에 전부 공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금강경을 알 수가 없어요. 금강경은 완전히 공리를 깨달으신 분이 쓰신 책이고, 그거를 보는 사람도 공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책.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금강경이.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하라. 무주상 왜 하노?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물건이 텅 빈 공성이라는 걸 모르면 무주상 보시가 되지를 않죠. 그죠? 주는 사람도 모습이 있고 받는 사람도 모습이 있고 주는 물건도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본래 비었다는 걸 모르면 무주상 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24쪽에 한번 읽어봅시다. hin계수고 설명 읽어보십시오. 나의 소유물이 아닌 관리물, 이렇듯이 아무런 느낌도 없는 세포가 생기고 사그라지면서 이루어지는 숱한 기관들은 또다시 기관끼리 뭉치어서 하나의 큰 기관으로 쓰인 색상신을 이루기는 하나, 이 색상신은 본래로부터 법성신의 그림자로 쓰인 색상신임을 잊어서는 않는다. 네. 그를 잠깐만요.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마디가. 여기 이제 나의 소유물이 아닌 관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백봉 선생님의 그 아주 뭐랄까 그 독특한 단어 중에서 굉장히 그 단어에 속하는 겁니다. 내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만약 이것이 실감이 오면 그냥 직연나는 거죠. 실감이 오면 이치는 알듯 말듯해. 차성을 보살님 어떻습니까?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거 여기 와서 처음 들은 얘기 아닙니까? 소유물과 관리물의 차이가 뭐지요? 이 몸뚱이 빼고 일반적으로 소유물과 관리물의 차이가 뭐냐? 소유물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거. 관리물도 가지고 있잖아요.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소유물과 관리물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소유물은 내 거라고 집착하고 그거 하는 거, 관리는 소유물이면서도 이렇게 잘 관리해줘야 되는 게 항상.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렌터지요. 그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렌트한 물건이야. 근데 요거는 내가 주인이야. 차 같으면 차는 어떻게 되나? 내가 사고를 내서 박아도 되고 남한테 팔아먹어도 돼요. 내 소유물은. 근데 관리물은 렌트를 하면 절대 내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사고 나면 다 배상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건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행궁보살님 무슨 말이죠?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지금 내 몸뚱이잖아. 지금 내 몸뚱이잖아. 너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멀쩡하게 내 몸뚱이 갖고 있는데 내 소유가 아니래. 공부하면서 보니까 인과연에 의해서 이 뭐 받은 몸을 가지고 본래 부처임을 깨닫기 위한 도구처럼 그 물건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인지.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야.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우리 더 좀 쉽게 그냥 아싸라게 얘기해. 저 필자보살님 오늘 처음 왔으니까 좀 쉽게 얘기해. 우리는 벌써 들은 게 많아가지고
쉽게 얘기를 못해. 자,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면 니 좀 늙지 마라. 니 병 걸리지 마라. 죽지 마라. 아, 여기는 가서 막 성형외과 가서 막 찍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야, 눈 좀 커라. 아유, 키가 왜 이렇게 작니? 좀 늘어져라. 아, 이렇게 하면 얘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밥 먹기 싫잖아. 그러면 밥 안 먹다 배 좀 불러라. 그지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되는데 야가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딱 들어오면 암이 걸려버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가 걸려버려. 그래서 조필재 보살님께서 10살로 계시지 지금 40, 50이 넘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 가면 80, 90, 100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이 몸뚱이. 이 몸뚱이한테 어떻게 해요? 목욕도 시켜줘. 맛있는 반찬도 해줘. 물도 먹여줘. 그 다음 명품 가방도 좀 들게 해줘. 옷도 쫙 빼입어. 다 해도 얘는 내 말을 안 들어. 지가 걸어오면 가버려.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어. 조필재 보살님, 이 몸 내 말대로 듣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듣게 합니다. 듣게 한다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늙을 사람 아무도 없고 보험 필요 없을 거예요. 그지요? 근데 얘는 내 말을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몸뚱이는 이름은 내 몸뚱이인데 이것도 내 몸뚱이? 누가 내 몸뚱이라고 했나요? 몸뚱이가 내보고 이거는 네 거야 이래 말을 한 적 있나요? 공덕장 보살님 몸뚱이가 공덕장 보살님 보고 이거는 네 거야 이래 얘기한 적 있나요? 에? 근데 왜 이걸 내 거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내 건 줄 알고 이때까지 내 몸뚱이가 내 건 줄 알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몸뚱이를 내 거라고 얘기를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 거라고. 어?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엉뚱하게 한 생각이라. 딱 한 생각이 어느 날 내 몸뚱이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에 들어앉아 버렸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저번에 연약 달다가 이렇게 물을 보니까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물을 보니까 목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목이 없거든. 이렇게 그냥 보면 자기 목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을 찾으러 막 다니잖아요. 그래 미쳐버렸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어디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물을 보니까 자기 목이 있었어. 근데 딱 이러고 보니까 목이 없거든. 그 자기 목 하려고 막 돌아다 미쳐버렸는데 그 어디에 잘못이 있는 겁니까? 내 거다. 한 생각이 잘못이죠. 이렇게 볼 때는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없네? 이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누가 내 거라고 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내 말을 안 듣고 나이 들면 사가서 가버리는데 왜 이걸 내 거라고 했니? 내 몸뚱이라고 하지? 나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의문을 하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 우리 이때까지 질문을 안 해봤어. 이건 의뢰인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내 건데도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어. 이거는 지멋대로 법칙에 따라 변해. 그래서 무엇이 잘못이 있냐? 어느 날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났어. 또 이렇게 눈으로 봐. 이게 빛깔이죠. 색이죠. 요 몸뚱이 색이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눈과 색이 만나서 내 거야. 이렇게 망상을 딱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앉아 버렸어.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모습에 들어앉으면 둘러보아 모습에 들어앉으면 도깨비굴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다고 하는 이 몸뚱이야 나라고 생각하는 그 당처하고 이 몸뚱이하고 둘이 아니라 본래는
본래는 하나라. 허공의 하나는. 본래 공성이니까 하나라. 그런데 분별을 딱 일으켜. 분별을 일으켜서 이 몸뚱이 내네. 이렇게 딱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에 딱 들어앉아 버린다. 그래서 왜 모습 공식을 하라냐면 이 몸뚱이는 변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서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본래 없다는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모습은 일체만권 이렇게 해야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되냐? 물과 기름이라. 말마디로만 아는 거라. 우리가 물과 기름 뜨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몸뚱이 보고 내다 이렇게 누가 말했냐는 거예요. 내다 하는 그놈하고 몸뚱이하고 둘이 아닌 것이 됩니다. 나중 가면. 자, 그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를 찐된 그림자여 메아리여 거품이나 마찬가지인 이 색상신을 스스럼 없이 굴리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도리어 이 색상신에게 굴리기도 하는 그놈은 도대체가 그 누구이며 그 무엇이라는 말인가? 예, 여기 보면은 본래 우리의 그 법성신자리, 본래 이 모습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 그래서 그 공성인 그 본래 나의 법성신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습을 나타내요. 말로 하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지금 일시명이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다 달라요. 지금 저기 자동차 소리가 지나가죠. 자동차 소리가 나요. 자동차는 자동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일시명은 이런 성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칠판은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손바닥이 부딪히면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소리, 이 소리, 일시명 목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 소리가 다 달라요. 왜 다르죠? 조건과 인연에 따라. 그래요.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거를 몽땅 하나로 표현하면 소리. 뭐라고? 소리. 하나로 표현을 해요. 소리. 소리 하나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법성신. 이 법성신이 온갖 모습을 나투어. 지금 보살님들 다 이런 모습을 나투고 꽃도 나투고 이렇게 다 나투어요. 다 나투어요. 지금 이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죠? 색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이것이 소리면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이거 몽땅 하나로 말하면 색 이렇게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거는 뭐 이것의 그림자다. 이것의 그림자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거 하나하나가 다 진짜인 줄 알아. 그림자인데. 요 복성신이 없으면 본래 공성인 이 자리가 없으면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요걸 진짜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요것만 잘못된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림자구나. 그래서 여기에만 들어앉지 않으면 바로 이거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내가 부처가 아니면 부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와장 갈아서 그걸 못 만들어요. 본래 부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다. 나는 나일지라도 내가 없는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되돌아 빛깔을 나투어서 그 빛깔에 사무치고 소리를 나투어서 그 소리에 사무치고 냄새를 나투어서 그 냄새에 사무치는 나다. 나는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기에. 예, 조금만요. 그 다음은 또 좀 어렵습니다. 자, 보통 사람은 나다 할 때
이 몸뚱이를 다 다라고 해요. 근데 몸뚱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뚱이가 계속 변하거든.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거든. 그래서 말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28성의 속도로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노벨 생물학상인가 세 분이 공동으로 받았던데 내가 그걸 잘라 올라다가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이동하는 그것이 그 유전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걸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데 참 재미있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저필제 보살님 어떤 순간을 붙잡아서 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순간에 붙잡아서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있나요? 순간순간 그 순간이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순간에 살아라. 이 순간에 살아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 순간에 왜 사노? 10의 마이너스 28성의 속도로 변하는데 왜 이 순간에 살 수가 있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이지. 이 순간이 뭐라고요? 이 순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원이라 했대. 이름만 순간이고 영원이라. 이름뿐인 순간이고 이름뿐인 영원이라. 순간과 영원은 둘이 아니라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나다. 나는 나일지라도 내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자. 나다. 내다 하면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공성이 나다. 허공성이 나는 허공성이다.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요. 나는 허공성이다. 허공의 성품과 빈성품이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되도록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형상을 놔두고 그러니까 눈에 놔두면 본다고 하고 귀에 놔두면 듣는다고 하고 입에 놔두면 말한다고 하고 다리에 놔두면 걷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놔둬서 그 소리에 사무치고 냄새를 놔둬서 그 냄새에 사무치는 나다. 나는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기에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죠. 나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모습이 있으면 있다, 없다 라는 말이 돼요. 모습이 있으면, 그죠? 지금 마카펜이 있어. 이렇게 하면 없어.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근데 본래 이 자리는 유와 무를 뛰어넘은 공성이라. 텅 빈 자리라. 그래서 유도 만들어 쓰고 유도 무도 만들어 쓰는 자리다. 우리 이 공성이, 이 허공성의 이 자리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놔둬서 쓰기도 하고 이 모양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시간과 공간을 그때 얘기할 때 여기가 평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습이 생에서 여기서 멸할 때까지 요거를 시간 이게 유지요. 멸해서 다시 생할 때까지 요 기간 요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나타났을 때는 시간으로 나타나고 사라질 때는 공간으로 나타나는 거야. 참 웃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름이 시간이고 이름이 공간이다. 그래서 나는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기에 없음으로 쫓아서 있음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본래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자리라. 그래서 본래 무인 자리 유와 무를 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없음으로 쫓아서 있음으로 향하고 있음으로 쫓아서 없음으로 향하며 생사를 굴린다. 나고 죽는 것을 굴린다. 나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이 불교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공리다. 자, 공하다는 거는 텅 빈 자리를 얘기를 해요. 텅 빈 자리를 얘기를 해요. 요 앞에는 뭐냐? 일체만법의 환이라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환이라. 일체만법이 다 그림자고 메아리라. 환이라. 이 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공하기 때문에. 공하니까 뭐가 되나? 텅 비었으니까 뭐가 돼? 모습이 없는 거예요. 무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쉬워요. 그죠? 이것이 무엇에 들어간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을 하면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공이다, 텅 비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의미하구나. 이거를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 모습 공식을 하면. 그래서 무상이니까 나고 죽음이 없어. 불생불멸. 무생무멸. 불생불멸.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봅시다. 나는 큰도 아니고 작음도 아니다. 왜? 나는 공성이거든. 허공성이거든. 텅 빈 성품이거든. 그러니까 무상이라. 예전에 크다 작다라는 말이 들어붙지를 않아요. 들어붙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것도 굴리고 작은 것도 굴려요. 이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금강경이에요.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가 얼마나 많다 하겠습니까? 뭐 작다 하겠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무엇이냐? 본래 이것이 다 공성이라. 공성이라서 상이 없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 많다, 적다 하는 거는 요 무상인 자리에서 낮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양변을 이었다. 양변. 여기 같으면 지금 큼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소도 아니기에 일진에 처해서 시방에 들어가고 한 티끌 그냥 아주 미세한 티끌에 처해서 시방에 온 우주에 들어가고 시방에 펴서 일진에 잠긴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무상이라서. 그거 겨자씨안에 삼천대천세계 들어간다는 게 화두예요. 그 겨자씨안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 보통 생각하면 겨자씨는 요면하고 삼천대천세계는 가도 끝없는 허공인데 왜 그게 요 들어가노?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의 바탕은 뭐? 공성이 공했기 때문에 작은 것도 공하고 큰 것도 다 공한 거예요. 공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돼. 그래서 겨자씨 안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딱 답을 들어보면 야가 공성을 지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일즉일체 다중일 또 뭐지? 일체 다중일 또 그렇죠. 함시방 잘 못 외워서 그런데 그것을 본바탕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되느냐. 왜? 차별상 모습으로는 너와 내가 딱 있는데 작다 크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화두를 들었을 때 헷갈리는 거지. 요만한 겨자씨 안에 그 의심이 날 수밖에 없지. 요만한 겨자씨 안에 이 우주가 왜 들어가는 거야? 이 우주가 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꿈을 꿔보면 온 우주가 아니라 온 세계도 내 꿈속에 들어가 있거든.
그 한 생각 속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청리누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딱 답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치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바로 알 수가 있지. 답을 보면. 그래서 작은 것과 큰 것이 둘이 아닌. 그죠? 왜 그런 거? 텅 비었어. 텅 비었어. 텅 빈 성품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우리 비명비암의 바탕을 놔두자. 새말게 이렇거든요. 어머,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명과 암을 동시에 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도 나타내고 만약에 명만 있으면 암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암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조필재 보살님 오늘 처음 오셔서 그런데 지금 낮이잖아요. 낮인데 저녁이 되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낮을 제끼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왜 들어옵니까 어둠이? 아니 또 어두웠을 때 불을 켜면 또 밝아져요. 밝을 때도 암실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또 밤에는 어두워요. 낮에는 밝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낮 되면 밝아요. 또 밤 되면 어두워요. 만약에 밤과 낮이 명과 암이 어떤 실체가 있는 존재라면 이 두 개 싸울 거라. 자기 자리 만들라고. 절대로 안 비켜주겠죠. 그런데 밤 되면 어두워. 근데 낮 되면 서서히 그냥 밝아져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낮에만 생활하던 사람은 아이고 깜깜하더라 이러면 절대로 안 믿지. 또 밤에만 있던 사람은 낮을 말하면 절대로 안 믿겠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낮과 밤을 다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이것만 우기고 이것만 우긴다면 야 너가 진짜 멍청하다.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운 거야. 이래도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몸뚱이 아니다. 이거 절대로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명과 암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비명이고 비암이다. 그래서 해가 뜨면 명이 되고 해가 뜨면 밤이 되면 암이 된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 오기 전에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그렇게 궁금했단 말이지. 빨간 장미를 보고 무슨 색깔이지? 그렇게 하니까 그거 또라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테 말하면 그거 또라이예요. 그렇지, 그지? 또라이지. 빨간 장미 멀쩡하게 보면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래봐. 저게 미쳤나? 이러지. 공덕장 보살님 안 그러겠나? 그러지? 그래 대학을 다녔다니까 내가. 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그러니까 백봉쌤한테 와서 알았단 말이야. 어떻게 알았냐? 백봉쌤이 이제 적어내라고 그랬어. 무슨 색깔인지. 첫날 가서 이제 저기나 비적이라 저기. 내가 생각해도 잘 적은 것 같아. 빨강은 빨강이나 아닌 빨강이라서 빨강이네. 이렇다 말이지. 그러니까 몸은 몸이라 비상이라 아닌 몸뚱이라 몸뚱이네. 그죠? 명은 명이나 비명이라 명이네. 명이 당체가 공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딱 그냥 하야면 봐봐. 되는 큰 거는 큰 것이나 아닌 큰 것이라서 큰 것이네.
그죠? 소는 소이나 아닌 비소라서 그러니까 저기 건강경에 뭐지? 상은상이나 열애를 비상으로 보면 뭐 있죠. 그거 예, 제3지상 직견열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다 대입이 돼버린다 이거지요. 에어컨은 에어컨이나 아닌 에어컨이라서 에어컨이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습을 굴려버리는 게 되죠. 지금 이 난이 자주색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이면 보라색으로 내가 봐. 아, 보라색 예쁘다. 이렇게 해. 그런데 어떻게 보라색에 들어앉지 않지? 왜? 이거는 본래 비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보여. 다른 말로 하면 내 눈과 빛과 나는 그 빛의 반사에 의해서 보라색으로 보이거든. 이게 실제로 보라색이 아니거든. 그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색깔은 그 물체의 빛의 반사의 각도에 의해서 그 색깔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지금 난을 볼 때, 아, 이거는 보라색이야. 보라색에 탁 주저앉아 버려. 보라색을 볼 때, 보라색은 보라색이나 이 보라색의 그 당초는 비색이라는 거예요. 무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라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연의 눈으로 보면 빨강으로도 보이겠죠. 노랑으로도 보이겠죠. 그죠? 지구에서 지금 이 내려오는 이 빛의 그 각도에 따라서 이게 이런 색깔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무슨 상? 비상이라요, 비상.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뿐이구나. 이걸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모습에 들어앉지를 않아. 그래서 무엇을 안다? 이것이 텅 빈 성품인 걸 알아. 그래서 공덕장 보살님 눈에 이것이 이 난이 자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똑같은 사이클을 쓰기 때문에 똑같이 자주색으로 봐요. 눈에 따라서 눈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본래 자주색이냐? 자주색이 아닌 것도 아니지. 우리 눈에 자주색으로 보이니까. 근데 본래는 비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공부하는데 뭐가 어렵냐? 단지 지금 난이 자주색이야. 그러면 이때까지는 저 나는 자주색이구나 하고 그냥 들어앉아 버렸어. 그런데 저 자주색이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 정말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공부가 되는 거죠. 내가 보이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그만 그 자리에 그냥 들어앉아 버리니까 질문도 한번 못 해보네. 정말 그래? 이렇게 한번 못 해보는 거야. 그걸 뭐라냐? 모습놀이라. 모습놀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 그렇지만 내가 김계숙 보살님 오는데 정말 김계숙 보살님이 김계숙 보살님이야? 이렇게. 정말 이런 모양이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했죠. 병원에 갔는데, 그치?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사진기 찍고 찍어보니까 다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부. 그렇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해골로 나오고 MRI 찍으면 또 이렇게 나오고 또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로 나오잖아요. 사람이요. 그럼 김계숙 보살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렇게 눈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궁보살님? 응? 왜 그런 거예요? 엑스레이로 보면 뼈밖에 없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밖에 없어요. 사진기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김계숙 보살님이
어떤 모양이길래 보는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냐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에요? 처음 생각해봤어요. 처음 생각해봤어요? 네. 그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치?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도 있던 거 되게 재밌는 건데 시간 조금 오버헤드 할까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딱 적어갔더니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저기 보십시오. 여기 김계숙 보살님 예쁘게 있어요. 예쁘잖아요, 우리 김계숙 보살님. 머리도 예뻐요. 예뻐요. 그래 병원에를 갔단 말이지. 그래 원무과에 딱 갔더니 사진을 찍어오래. 그래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그 영상의학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오라네. 그 엑스레이 딱 찍으니까 뼈만 딱 나왔네. 뼈에다가 뭐 명품 가방 들고 귀걸이 딱 해갖고 있다. 해골이 되게 웃기는 거야. 그치? 네. 또 여기는 뭐야? 현미경을 갔더니 몽땅 세포요. 그래서 10,000배 되는 현미경, 100만 배 되는 현미경. 이게 다 달라. 그래서 MRI도 있고 A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살님 MRI하고 MRA하고 틀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얘는 또 다르게 나와. 행궁보살님이 제일 궁금해하니까 물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나온 사진이 김계숙 보살님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김계숙 보살님 사진이잖아요. 해골 사진 들고 가서 김계숙 보살 이러면 딱 들고 가서 내 거라고 딱 보고 있잖아, 우리. 그건 내 아니에요. 이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럼 김계숙 보살님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다르게 나오냐는 거야. 그거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한 얘기면은 정말 지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진짜로. 여기 오늘 저필재 보살님 진짜 잘 오셨어요. 이게 한 번씩 또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무엇이 다 다르죠? 조건이 다릅니다.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조건이 달라요. 조건에 따라서 김계숙 보살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우리는 카메라로 보는 사이클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딱 들어앉아 있어. 우리는 요거 하나밖에 몰라. 근데 이거 다 이거 다르거든. 그치? 그럼 이 김계숙 보살님은 어떻게 생긴 물건인고?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나 물 한 번 마시고. 진짜 재밌다. 이 불교 공부 최고예요. 난 진짜 재밌어, 이 공부.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불교 공부는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내 몸뚱이서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봉쌤이 멍청한 사람이 몸 밖에서 찾는다고 해요. 과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조건에 따라 다르면. 도대체 이 김계숙 보살님이 무슨 모습이길래 이렇게 다르게 나와? 이게 만약 조건이 100만 개면 100만 개 허공이 끝없으니 조건이 오는 대로 끝없는 모양을 놔둘 거라. 그지요? 그럼 도대체 김계숙 보살님은 무슨 모양이나 이 말입니다. 비상이잖아요. 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잖아요. 텅 빈 성품이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그죠? 계시허망, 약견, 재상. 이걸로 나타나거나 이런 걸 뭘로 본다? 상 아닌 걸로 보면 측견열애라고.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불교공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가 끄달려서 그러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조건, 나의 사이클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을 모습놀이라고 백봉생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모습놀이, 모습에 들어앉지 마라. 모습놀이, 모습에 들어앉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우리 동생하고 빨간 장미를 딱 보고 있는데 걔가 정력생명이라 그래서 야 저 빨간 장미 좀 봐라 이러니까 초록하고 빨강하고 막 섞여 있을 때는 분간이 안 된단 말이야. 걔가 누나야 빨간 장미가 어디 있노? 이라는 거야. 거기서 내가 뺑 돌아버렸다니까요. 내가 보는 것이 그 진짜가 아니구나. 이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빨간 장미가 그 빨간색이 아닌 거는 알았어. 걔가 그렇게 말을 해서 알았는데 저게 무슨 색깔인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 그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가? 이거를 알면 무엇을 아냐면 이 세상에 있는 벌어져 있는 이 모습들이 무슨 모습인가 아닌가 똑같은 이치죠. 이치가. 그러니까 이제 첫날 이제 백봉쌤한테 딱 갔는데 수건 위에 놓여있는 백합을 딱 가리키면서 이게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고 딱 묻더라니까요. 첫날. 그래서 답을 알았다니까요. 백봉쌤이 무색이다, 비색이다 딱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비색인 줄 알았어. 비색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빨간 색깔이 아닌 거는 알겠어. 같은 장미를 놓고 동생은 초록으로 보고 나는 빨강으로 봐. 그죠? 개가 오면 다르게 볼 거고 소가 오면 다르게 볼 거고 잠자리는 다르게 볼 거예요. 그거는 알겠어. 내가 빨간색이 아닌 거는 알겠어. 근데 진짜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세상이 뭐냐? 진짜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그러니까 빨간색은 비색이고 비상이죠. 그렇죠? 또 왜 그렇게 비색이고 비상이고? 그 당처가 빈 상품이라서. 이해 많이 됐지? 그지? 김계수 보살.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진짜 모르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빨강은 빨강이나 비적이라 적이나 상은 상이나 비상이라 상이래. 이거는 그 공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성품과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품과 경계가 둘이 아니라. 왜? 거기에서 낮춘 그 경계가 바로 성품이거든. 두 개 다 공성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덕장 보살님 그대로 뭐라고? 공성이야. 나는 허공성이다. 그 말이 이치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나는 빈 성품이야. 그래서 허공이 끝없이 가듯이 끝없는 인연을 만나면 끝없는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상이 고정된 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만 이대로 빈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면 우리가 법신과 색신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신과 색신은 처음에는 둘로 나눠 놓고 봐. 근데 나중에는 법신과 색신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을 까딱까딱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새말기는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모습이 허망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지독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딱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만 이대로 머물지 않으니까 빈 것으로 봐서 본래의 모습을, 당처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이 진짜다라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보림선언이라요. 여기에 해골에 머물러 있고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허공이 끝없는 모습을 낮추는 그런 공성이. 그걸 공성이라고 합니다. 텅 비었다고 빈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입장하겠습니다.